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이 파생적인 그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성격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일의 혁명을 말합니다. 라고 대통령께 보고드렸더니 대통령께서 이거는 단순한 혁명이 아니라 대혁명이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이것이 가져오는 앞으로의 그 우리 사회의 바뀌는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크라우딩 컴퓨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 정보화 선반 같은 건데 말하자면 말이죠. 2015년까지 정부가 어떻게 그 일정한 정보화 현장이 이동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10명 중에 몇 명 정도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던가 말씀이죠. 예. 2015년까지 저희는 30% 목표를 하는데요. 저희가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정부 생산성이 약 20% 향상되는 거. 네.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통해 가지고 국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일에 공무원들이 더 많이 배치가 되고 또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동안 덜 중요해진 부분에서는 인력이 또 줄어들고 이러한 전반적인 정부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로 인한 효과를 말씀이죠. 효과는 상당히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저출산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참 심각합니다. 근데 외국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그 나라 전체가 얼마나 늘었느냐 하는 거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출산율 1.69에서 1.92로 늘었습니다. 네. 제가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1.65에서 1.92로 늘었고요. 네. 그리고 브리티시 텔레콤이라고 지금은 BT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데 BT의 경우에는 이 육아 출산 휴가를 마치고 난 여직원이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기 전에는 42%가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복귀율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귀율이 스마트워크 도입 이후에 99%로 무려 2배 이상. 그러니까 그전에는 절반 이하의 사람들이 직장에 복귀하다가 여성 근로자들이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는 99%, 100%에 가까운 비율로 복귀를 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직원들의 출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 다른 연구입니다만은 이 출산을 위해서 한 3년쯤 쉬고 돌아오면은 연봉이 한 3분의 2 정도로 줄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계속 근무라든가 또는 정보 공유나 자기의 그 기능의 연속화 등이 유지됐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교통 비용, 혼잡 비용, 이동 비용 이런 쪽에 대한 사회적 효과는 어떻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연간 교통 혼잡 비용이 26조 원입니다. 그런데 스마트워크를 30%가 한다. 그러면은 이게 물론 30%가 한다고 해서 매일 스마트워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15% 정도가 실질적으로 적게 한다라고 하면 적게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 15%가 적게 이동할 때 차선 하나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3차선 도로에 편도 3차선 도로에 차선 하나가 더 늘어나면 그러면 교통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겠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계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선 교통량이 줄어들고 또 기왕의 교통량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그래서 상당한 CO2 저감 효과가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그 스마트 워크를 통해서 개인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텐데 반면에 그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이런 염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스마트 워크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이 20%가 늘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BT 경우도 취업이 새로운 신규 일자리가 20%더 늘었는데 스마트 워크를 하게 되면서 협업을 통해서 일을 더 능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일을 도와줘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워크 센터가 도시의 부도심 역할을 해서 곳곳에 이제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레스토랑 사람들이 만나서 모여서 일하는 새로운 그 인프라, 그다음에 그 부대 시설 해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서 스마트 워크 때문에 늘어나고요. 네. 또 스마트 워크이 일을 새롭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창업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 워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일의 기회를 발견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가 생각하듯이 이 저고용의 네. 추세는 스마트 워크를 통해서 새로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한 번 더 희망을 주신다면 어떤 청년들도 준비가 있어야 이 대회에 합류하지 않겠습니까? 예, 청년들도 결국은 자기의 그 능력을 늘려야 됩니다. 스마트 워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죠. 이 자리에 그래서 학생들 나와 있는데 한 번 좀 네. 말씀을 해 주시죠. 삼성전자가 스마트 워크 하는 사원을 뽑는다고 하면 삼성전자에 있는 작은 기업 사장들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워크 하는 것은. 왜냐하면 나의 직업은 스마트 워크 하는 뭐뭇입니다 하는 자기의 아주 특수한 직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시간은 삼성전자에서 일하고 2시간은 내가 집에서 어떤 사람들의 그 솔루션을 새로이 개발하고 또 2시간은 이 문화 활동을 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또 직업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앞으로는 다양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새로운 1인 기업을 갖는 그런 거가 되죠. 뭐 공무원들의 업무 평가라든가 네. 또 무슨 사회적인 이런 개인에 대한 몸값 계산 이런 부분들이 논쟁의 여지가 없겠습니까? 예, 그거는 이 스마트